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졸업한 대치동 전문 수학 선생님입니다. 제이슨 킹이고요. 수학 잘하는 15가지 방법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목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아시죠? 예습과 복습하라. 세 번째, 답 보지 말고 고민하라. 네 번째,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다음,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봐라. 개념을 정확히 익혀라. 그 다음, 유형서를 습득을 하라. 그 다음에 홍콩재배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라. 그 다음에 좋은 학원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책 한 권 두세 번 돌릴 각오를 하셔라. 그 다음에 수업 때 필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직후 복습하라. 다음, 숙제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숙제하라. 그 다음에 단계를 스킵하고 고난도부터 하지 마라.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설명을 쭉 1번부터 15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책 아시죠? 블랙 라벨인데 처음부터 나 최고가 되겠다고 블랙 라벨로 덤비면은 망합니다. 그죠? 처음부터 100km 달리면 자동차 고장납니다. 처음부터 서서히 출발해야겠죠. 개념 원리, 개념 유형부터 시작해서 레벨 1, 2 하고 나서 3, 4 올린 다음에 황소 들어가서 블랙 라벨 뭐 A급 최상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실력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1 교재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겉멋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 선행하는 중1인데 수원을 선행하고 있어요. 중1이 의대 코스잖아요. 근데 수상화는 제대로 보고 했냐 이거죠. 수상화도 제대로 안 했는데 수원을 어떻게 하느냐. 응? 실력에 맞는 교재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에 맞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하시라. 학원 테스트 떨어지면 무조건 자제해도 안 됩니다. 어려운 학원 있잖아요. 이 무슨 학원 있잖아요. 돌 무슨 학원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원들 떨어지면은 무조건 좌절을 하는데 좌절을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고난도 문제를 안 풀어서 그렇다 라고 판단이 들면 문제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푸는데 50점도 안 나오는 것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괜히 주눅 만들고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답지 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답지 외워도 시험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 내가 못 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타깝게 혼자서 막 하는데 어느 유튜브를 봐도 고난도 문제 다 풀어주는 강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칸다를 찍어봐도 나한테 쏙 이해되는 설명이 없어요. 친구한테 물어봐도 친구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과외를 해야겠죠. 아니면 과외 선생님 못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죠. 학교 선생님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본인에 맞는 교재부터 조금씩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90점 맞는 거 시작해가지고 80점, 70점 맞는 걸로 그 레벨을 올리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타작 나는 걸 책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80점 이상 나올 때까지 씨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답지도 적극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또 20분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네. 처음부터 아예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10분, 20분 고민한 다음에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쉬운 문제만 하는 학생도 있어요. 초등학생 경우에는 뭐 우공비 쌤만 주구장창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S를 못 넘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학생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잘한다고 잘한다 해주는데 진짜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경우 있죠. 또는 워킹맘인 경우에는 이제 학원 보냈는데 학원에서 우리 아들 딸이 잘한다고 문자 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딤돌 2학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디딤돌 2-1도 안하고 사고력만 죽어라 하는 아이, 예? 소마필지만 죽어라 간단 말이죠. 황소시험 떨어져가지고 멘붕인 아이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 뭐 돌파 깁생 원수학 초6에 수상반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그 떨어진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정석 파거나, 예? 유튜브 보면서 홍콩을 하거나, 예? 예, 과외식 학원 가서 A급 최상위를 다시 보든지 블루스카이를 다시 가든지 그러겠죠. 예. 동네 학원만 다니는 아이, 집 가까우니까 집 가까운 게 최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재도 좀 널널하고 칭찬받으니까 좋다, 뭐 그런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다 뭡니까? 너무 고평가되는 또는 너무 저평가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잘하지도 않는데 잘하는 것처럼 겉멋만 들어서 블랙라벨만 들고 다니는 애들, 또는 잘할 수 있는데 쉬운 거에 빠져서 그냥 나 잘하니까 행복하니까 쉬운 것만 하는 애들, 둘 다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잘 맞춰주셔야 돼요. 난이도를. 자기보다 조금 어려운 거 한 30% 오답 있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예. 그렇게 문제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습 복습을 하라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예습 복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뭐 초등학교 2, 3학년하고 4, 5학년은 좀 달라요. 왜냐면 초등학교 2,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은 학원 다니기는 좀 뭐합니다. 황소 입대할 때 2학년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면 약간 집중력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소는 3학년 이후에 보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 그러면은 2학년 때 시험 봐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런 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습이라는 거는 미리 앉아가지고 10분이나 15분 동안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초등학생인지가 또 궁금하죠. 예. 보통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뛰어다니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되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초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습 복습을 하라는데, 이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4, 5, 6학년. 물론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설명은 제가 수학 잘하는 설명은 이거는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님이 설명한 그 말투까지 따라하면서 노트에 한번 자기 나름대로 적어보는 거죠. 똑같이 완전 100개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한 후에 그걸 자기만의 언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테스트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이따 나오겠지만 조나모 선생님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스터디 코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따왔는데, 예. 그래서 복습 is not equal to 숙제. 이게 뭐냐면 복습하고 숙제는 다른 겁니다. 복습을 먼저 하고 나서 숙제를 하는 것이지, 학원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숙제만 딸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오래 남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숙제만 딸랑하는 애들은 대부분 수업 받은 당일에 안 하고요. 그 다음 수업의 전 시간에 한두 시간 전에 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을 보지 말고 10분, 20분 이상 자꾸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답을 자꾸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모르면 1분 안에 답지 보고 푸는 아이. 이런 애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든지, 쉬운 책, 우공비나든지, 개념 유형만,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날 개념 유형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고민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득하게.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과외를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인강도 들어도 조금씩 들어보고 홍공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분 이상 고민할 수 있다. 한 문제를 가지고 5분 이상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 또 힌트를 좀 주시면 잘 풉니다. 그러면 넘마표 수학으로도 다시 가능하시고 심화학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고, 10분 이상 고민을 할 수 있다. 한 문제를 가지고. 그 아이는 아주 굉장한 상위권입니다. 그럼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집념도 있고 또 황소학원 가서 잘 버티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 체력이 되는 아이일 거예요. 그리고 아주 1%, 상위 1%나 3%, 이 정도는 20분 이상 고민을 할 수 있는 아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완전히. 질려버릴 정도로. 그런 애들은 혼자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문 과외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딱 던져주고 관찰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다 일일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앞에서 몰라도 3분 정도 고민하는 아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선생님이 유형이랑 다 풀어주거든요. 근데 20분 이상 고민하는 애는 딱 개념만 알려주고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소 스타일 공부법이거든요. 딱 개념을 알려주고 네가 알 때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혼자서 유튜브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수학 실력은 고민할수록 실력은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쉽게 포기하는 학생은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할수록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15가지 비법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비법 15가지 제2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첫 번째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 선택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습 복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답 보지 말고 20분 이상 고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내가 틀렸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계산 실수든 아니면 부호로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었든지 아니면 이 방법 전체가 잘못 시작이 됐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20문제를 풀었는데, 개념을 듣고 문제를 풀었는데 반 정도는 틀려버렸다 그러면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요. 한 20% 틀렸다 그러면은
다시 복습하고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 미만으로 틀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 되면은 이제 가위로 오려가지고요. 스크랩을 어머니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그거를 다시 푸는 거죠.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도 쓰고 답도 쓰겠는데 그거는 좀 애한테 힘들어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복사한 다음에 스캔을 저는 권유합니다. 그다음에 틀린 이유를 써야겠죠. 왜 틀렸는지, 계산 실수인지, 개념 이해를 잘못했는지,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그걸 보셔야 되겠죠. 오답노트는 책 한 번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볼 때는 그냥 답 보고 이해되면 넘어가세요. 답 봐도 이해 안 되면 이제 과외를 받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설명을 듣든지 그렇게 환달을 찍든지 하셔야겠죠. 그 다음 오답노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오답률이 50% 넘어가면은 그거는 오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버리셔요. 다른 책을 하십시오. 아니면 개념을 다시 잡든지. 시간 낭비가 됩니다. 오답노트가 절반 이상 되면 책을 쓰는 거잖아요.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답을 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낮춰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봐야겠죠. 테스트를 주간, 월간, 분기, 누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깁생이라든지 청어람, 뭐 깁생, 생수, 돌파, 원수학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은 포인트가 바로 복습, 메꾸기, 공부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수가 약했다 그러면은 분수 부분만 특별히 과외쌤한테 자료를 달라, 아니면 책을 사가지고 좀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레벨 1, 2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 가지고 점수가 낮으면은 바로 그쪽 부분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약한 부분 문제를 찾아서 더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념을 명확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선생님에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센수학의 대표 유형을 쫙 풀려보는 겁니다. 거기서 20개 중 17개 이상 맞으면 개념을 안다는 얘기로 보면 정확합니다. 유형이 좀 바뀌어도 애들이 생각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내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점프항 수학 문제인데,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가의 3분의 2하고 나의 6분의 5. 그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럼 비교가 안 되니까 3분의 1을 6분의 4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6분의 4하고 6분의 5가 어떤 게 큽니까? 6분의 5가 크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분수가 뭔지 개념을 알면 6개 중에 4개, 6개 중에 5개 어떤 게 큰지는 알겠죠. 당연히 6분의 5가 크겠죠. 근데 두 수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큰 수를 곱해진 게 작아지겠죠.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애들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이란 얘기예요. 왜?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두수가 같다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같다는 거. 당연히 같다는 건 숫자가 같다는 거죠. 3은 3, 4는 4 이런 식으로. 근데 곱해진 수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 왼쪽은 2를 곱했고 오른쪽은 3을 곱했는데 같아요. 즉 2A, 3B라면 A가 B보다 커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띠를 만들어 가지고 6개 중에 4개, 6개 중에 5개가 뭐가 크니? 그러면 5개가 크다. 그러니까 곱해진 수는 작다. 이런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 제가 이거는 교육 대기자 TV 거기서 좀 퍼왔는데요. 정승재 선생님이죠.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공부 이렇게 하면 소용없다라고 해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63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18이다. 근데 64, 24 하면은 9단의 원리를 알면 6단은 60 더해진다는 원리만 알면 18 더하기 6 해가지고 24, 64, 24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64, 24 그냥 외운 애들은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암기시키지 말고 개념을 원리를 이해하면서 응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센수학이 가장 유명하니까 그 센수학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센수학에다 수학을 다 망쳐놨다. 왜? 모든 문제를 다 유형으로 정리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예?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자꾸 공부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나마 유형이라도 알려줘야 그나마 아이들이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다들 유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만 모든 유형을 다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 신유형 문제가 나오면 당하게 되어 있으니 좀 더 개념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바뀌고 진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암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알아가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치를 높이는 개념으로. 그래야지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 그리고 대처 능력을 키우게 되면, 암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유형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대처 능력을 키우라. 이분 아시죠? 예, 이것도 제가 서울대 선생님한테 서울대 이제 출신이잖아요. 예. 프린스턴 수학과 교수 필드장 탄 사람. 예. 그분 JTB 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본 겁니다. 예. 혼자 공부하는 자는 스승이 없죠. 유튜브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가 있으면은 누구나 아는 거는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힘든 과정을 만났을 때 자신감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경우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홍콩을 해라 이런 부추기는 추세가 있긴 하죠 요즘에. 예. 경제도 어렵고 제대로 된 선생님도 별로 만나기 힘들고. 근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거의 올 F였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을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만났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홍공원 제외. 홍공원 스승이 모든 선생님이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은 다 스승이잖아요. 홍공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딴짓 할 수가 있거든요. 스터디룸 가보면 유튜브 시청하면서 딴짓 하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하겠죠. 홍공을 할 수만 있다면야 베스트겠지만 손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면 100% 망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어머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학원을 가서 제대로 배워라. 좋은 학원 제가 봤을 때는 나한테 맞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단 말이야. 아무리 이 학원이 좋다, 돌파 깁생 원수학 항수가 좋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시험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한테 맞는 학원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리고 숙제의 부담이 좀 덜하다. 왜? 재밌어서 내가 막 숙제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반대로 나쁜 학원은 뭐예요? 경쟁에 매몰돼 가지고 애들 시험 어렵게 내서 좌절감을 맛보게 해주는 학원. 학원 시험 봤는데
15점, 25점 나오게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뭘 좀 알려주고 시험을 봐야 하지만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아이들에게 고난도 문제만 제시하여 풀라는 학원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업 설명을 못하는 학원, 그리고 설명은 하는데 어느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못하는 경우 혹시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더욱더 질문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다른 아이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질문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아이에게 시켜보는 교수법도 중요한 것이므로 선생님도 학원에서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딴 애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걸 얘기를 못합니다. 애들끼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부담되는 경우. 숙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성적이 이제 그대로인 거예요. 발전이 없으니까. 자,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 잘하는 방법 2편을 제이슨 킹 선생님의 설명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공부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두세 번 돌릴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 사람, 알리 앞다리는 사람인데, 예. 대단한 사람이죠. 구독자 342만 명. 예. 공부의 천재인 것 같아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잊어먹을 때쯤 복습하면은 데이터 리텐션이 오래 걸린다. 금방 회복이 된다. 데이터 리텐션 타임이 좋아진다.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복하면은 좋아지는 것처럼 습관을 만들면은 자동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무조건 30분 뒤에 반드시 수학 문제 풀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지키시면 돼요, 매일. 그러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3교시 시간에 무조건 수학 문제 푼다 일정을 써놓는 거죠. 그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실 거예요. 반복을 하시고 책 한 권으로 여러 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한 번 본 것을 다음날 복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올려놨고요. 책 한 권 A급 센 수학 다시 한번 돌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애들은 고난도 센 해상과 C단계는 아예 풀질 않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센 수학의 5단계 공부법 이런 거 하시는데 애들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A, B단계 착실히 푸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많다면 짝수법만 푸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문제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오는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계속 진행하시라고요. 네. 그것도 경험입니다. 내가 왜 여행을 가겠습니까? 여행 가면은 모든 길을 다 아는 길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내렸는데 말이 안 통해요. 영어는 통한다. 근데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예? 경찰서를 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지도를 볼까? 아니면 앱을 볼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본인이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굉장한 공부가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고난도 문제임을 알려주면 안 돼요. 사실은 알려주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라라는 겁니다. 아, 이게 풀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구나 느끼면서 발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고난도라고 지정을 해줘 버리면 애들은 쫄아서 무서워서 시도조차 안 해버립니다. 프리필터링 해버리고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쉽고 어렵고 구별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실력이 저절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문제들을 선생님이 숙제를 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내주는 숙제는 금과 옥조처럼 소중히 다루고 숙제를 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집 풀어가 아닌 선택해준 그런 문제는 혼자 공부 10시간을 5시간으로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고난도니까 너 풀어라. 그러면 애들은 쫄아가지고 못 풀어요. 아, 나 고난도 싫어.
이렇게. 프리 필터링이 되는 거는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쉽고, 어렵고, 구별을 하지 말고 그냥 풀어야 돼요. 닥치는 대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 사실은. 예? 맨몸에 해당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처럼, 예? 맨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방 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을 자꾸 해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책 한 권 보고 버리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틀린 거는 답을 보고, 왜 틀렸는지를 보고 넘어가십시오.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수업 때 필기하는 학생들. 대강의 듣는데, 근해 분리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게 뭔지, 판축함, 판별식, 추계유치, 함수값. 선생님 이거 3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막 그것만 적고 막,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외워야지, 별표 짝.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망해요, 100%. 암기만 자꾸 하려고. 그리고 수업 때 자꾸 필기하고 필기하면 뭔가 조금 머릿속이 채워지는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집중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선이 판서에 있다가 본인 연습장에 왔다가 갔다가 함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해된 후에 간단하게 적는 게 더 낫습니다. 모든 판서를 다 적으려고 하면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때 자꾸 필기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도 눈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린다고요. 딱 시선을 집중하고, 손을 딱 모아서 딱 보아야죠. 설명하는 거를. 그리고 딱 들은 다음에 나의 언어로 이해한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복습을 다시 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필기해서 뭐합니까? 필기는 어차피 해봤자 디스트랙션이에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가는 중 문자 보냈는데 시속 90km로 가면 500m나 가 있다는 거고, 맛집 검색하면 그 사이 750m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음주운전, 졸음운전처럼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는 거랑 똑같은 게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죠. 또는 필기하면서 수학 문제 푸는 거죠. 나는 이해했다고 해서 필기했는데 그거는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필기 써놓은 거죠. 손 연습한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또 풀려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필기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설명 듣고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해되면 딱 적어놓는 거죠. 짧은 단어로. 자,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직후 복습하라. 지금 말씀드렸죠? 이분은 이제 스터디 코드 조나무 선생님이죠. 구독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백지 복습이 아니라 복습은 필기 백기가 아닌 나대로 생각한 걸 적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백지 테스트인데 이렇게 해서 암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얘기하면서 필기는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백기기식, 암기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대표형 문제 다 외워가지고 풀게요. 대입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은. 그리고 숙제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숙제하라는 겁니다. 숙제만 하지 마시고요. 이해한 다음에 내 식대로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개념이 확실하면 문제는 언제든 풀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꼬아져 있어도 풀 수 있는 경험치를 쌓으셔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지 나는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항등식과 방정식 차이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말 테스트만 급급, 주간 테스트만 급급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급한 불만 끄는 공부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학을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풀이 과정을 즐기면서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자동 개념도 이해가 됩니다. 단계를 스킵하고 고난도부터 하지 마라.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교재를 다 분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왔습니다. 교재만 분석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등급 문제들은 이렇게 된다. 1등급 만들기, 일품 고정이, 1등급 수학 절대 등급 TOT 블랙 라벨. 다들 잘 팔린 책인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일품 아니겠어요? 일품 고정이 블랙 라벨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1등급 절대 등급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1등급 만들기는 말이 1등급 만들기지 1등급 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유형으로 이제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는 거의 같으니까 저는 이 중에 마더텅을 제일 추천드려요. 단대부고 부교재이기 때문에. 자, 단계를 스킵하면은 모래성 위에 탑을 쌓게 되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센 수학 풍산자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수학의 바이블 그런 것도 괜찮고. 정석은 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석은 좀 과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을 혼자 하는 건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책 보면은 센 수학이 정석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 도형의 방정식 수학상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고등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초등부는 또 저번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부는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유형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개념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야. 삼각함수면서 피타고라스에다가 원의 방정식까지 뭐 섞여 있는 경우. 풀이 방법이 외통수인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찾기 힘들겠죠. 근데 문제가 스타일이 모의고사나 올드한 스타일이야. 그럼 어렵겠죠. 또 실력 정석 본고사 스타일. 일본 의대 가려고 4수, 5수, 6수 하는 그런 스타일.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갑자기 어려운 것을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거북이처럼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매일 시간을 할애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공부하시고 벼락치기는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금 학원인데 월수 수업 후에 월금 수업이구나. 월금 수업. 월요일 수업 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놀고 금요일날 벼락치기 안됩니다. 수업 전에 숙제하는 학생은 성적이 오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수업 후 그날 당일 직후 복습하고 화수목을 조금씩 나눠서 공부하는 학생 아주 계획적인 학생이죠. 반드시 성적이 오르게 되겠어요. 자, 요걸 하겠습니다. 1.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부터 시작하라. 2. 예습과 복습을 하라. 3. 답을 보지 말고 20분 이상 자꾸 고민하라. 4.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4.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봐라.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부터 정해주세요. 교재 정하는 거는 제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당연히 예습 복습해야겠죠? 간단하게 10분 정도. 그 다음 답을 보지 말고 자꾸 고민하는 학생,
그러신 분들은 황소 가도 됩니다. 또는 홍콩해도 됩니다. 오답 노트는 한 20% 틀렸을 때까지 반복한 후에 진행하시고, 주기적 테스트, 이거는 뭐 학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학원에 테스트 보시면 되겠어요. 6. 개념을 정확히 익혀라. 7. 좋은 유형서를 습득하라. 8. 좋은 스승을 만나라. 9. 좋은 학원을 가서 제대로 배워라. 10. 책 한 권을 두세 번 돌려라. 습득하되 단순 암기는 지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백지 테스트가 아닌 설명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라. 만나시면 되겠고요. 학원 제대로 가라. 그럼 이태를 잘 성공하면 되겠죠. 학원 제대로 간다는 거는 이태를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태. 이거는 이제 과외 선생님 잘 구한다는 얘기죠. 네, 책 한 권을 두세 번 돌릴 각오를 하라. 반복이란 반복.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11. 수업 때 필기하지 마라. 12. 수업을 듣고 나서 직후에 바로 복습하라. 13. 숙제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고 정리하고 숙제 들어가라. 14. 단계를 스킵하지 말고 고난도부터 하려 들지 마라. 15. 몰아서 공부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라. 네,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마라톤 하듯이 거북이처럼 풀어라.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방법 1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댁 자녀의 성공적인 수학 실력 향상을 기대합니다.